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화요일 찐시장 시간인데, 오늘은 달력을 봤더니 김치의 날입니다. 아마 김장 담글 때도 된 것 같고, 다른 한편은 우리 한국 김치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날짜를 정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가볍게 생각하는 게 김치가 조금 빨간색이니까 정치가 좀 빨갛게 물들었으면 했는데, 역시나 최 권장 이번 주 접어들어서 좀 우리가 소금에 절인 배추 마냥 좀 늘어져 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아마 우리가 챙길 건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 친무기 암살자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치의 날인지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우리 살림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큰일 나는구나.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살림 혹시 잘하십니까? 저는 살림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할 줄 아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저보다는 좀 집에 같이 사는 분이 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가정적일 것 같아서 여쭤보고. 네. 저는 네. 어때 보이십니까?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사람은 그렇게 너무 대놓고 면전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또 가족분들은 또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웃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장이 요새 안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사실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잖아요. 장이 조금 이벤트도 끝나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냥 툭 말씀드리면 갑자기 왜 아까 제가 멘트 마냥 배추에 절인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는 모멘텀에 반응을 하는 시장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발표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의 조정 같은 경우도 좀 각 기업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총 상위들 거래소 기준으로 IT,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양극재 쪽 같은 경우가 조금 변수가 각각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전방에 테슬라 주가가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가 또 미국 시장의 양극재 공장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좀 경쟁 심화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면서 좀 이러한 시장의 혼조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배터리까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배터리까지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지수 전체도 밀렸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날짜가 되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둘둘 하나하나 둘둘. 11월 22일.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날짜도 2022 하나하나 둘둘인데 우리나라가 제가 적어놨잖아요. 11월 11일 날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1월 10일 날 7.7. 그때도 또 연번이네요. 7.7.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오늘 종가 보니까 그 제자리 도루묵 갖다 놨어요. 우리가 보통 갭 이론에서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투자가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갭은 안 메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 관점에서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 코스피잖아요. 제가 화면도 같이 띄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붕 뜬 거 요거 갭. 요거 지금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거든요. 2,400. 그럼 이제 약간 여기서 이게 2,400 깨지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하여튼 대충은 알겠는데 늘어지는 거 알겠는데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수에 대해서의 예측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굳이 지금 시총 상위를 빠르게 사느냐라는 관점이거든요. 시장 참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그렇냐면 현재 지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군들 같은 경우가 가깝게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쪽이 더욱 반응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기도 하고 좀 4분기 실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내년에 발표를 하지만은 그런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은 실적 조정이 한 단계 다 이루어져야 된다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지수 같은 경우는 양대 시총 상위 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시총 상위는 빠르게 플레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대입을 해보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급락에 대한 점은 낮지만 네.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시각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실적 시장 끝났고 네. 뭐 선거도 끝났고 네네. G20 정상회담도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인데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진짜 모멘텀 플레이 종목만 움직입니다. 네.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네. 오늘은 또 사실 일부 정치인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 네. 또 역시나 네옴시티 내에서도 뭐 전력 인프라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어쨌든 지수를 메꾼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비중을 안 둔다는 거네요. 근데 네. 지수가 빠지면 또 종목도 사실 1% 내려갈 게 2% 내려가기도 하니까 우리 네. 투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네. 지수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제가 봤는데 유독 한국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좀 확실히 그런 아니 영향이- 제가 같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죽 화면은 한 봤어요. 뭐 중국이 준비를 좀 해놨는데 네. 지금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자, 다우나 나스닥이랑 우리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시아권으로만 같이 봤습니다. 네. 지금 중국 상해 증시는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100선 조금 넘었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네. 또 조금 우리랑 조금 가까이 있는 다음 주에 축구가 졌으면 하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니케이는 물론 뭐 거래가 또 휴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본이랑 비교할 건 아닌데 네. 조금 비슷한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도 보면 요 정도예요. 음. 우리만 혹시나 제가 모르는 네. 아니면 제가 차마 말은 하고 싶지만은 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네. 그 약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빠지 코스닥도 많이 빠지니까 충분히 그런 점의 가능성도 그거 금투세 네네네.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뭐 못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잠깐 결론이 좀 나오는 모습인가요? 아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마 국회 일정상 네.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까지인가 네. 하고 아마 늦어도 12월 2일 전에 네. 유예를 결정을 짓던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또 뭐 법사위 하다가 예산위로 넘어가고 좀 조금 뭐 좀 많긴 많더라고요. 어쨌든 네네. 요게 조금 우리 장을 조금 더 누르는 네.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요인은 우리나라만의 특성 요인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약간 이제 조금 더 디스카운트 되는 데는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 뭐 개인 매도 잡히는 걸 떠나가지고 네. 뭐 외국인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배터리도 있겠지만은 네. 심리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배터리 좀 약하고 이 부분. 그럼 하나 더 또 보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오늘 아까 제가 집계했더니 7만 명이래요. 네. 7만 명이고 한국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엔데믹 상황이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은 뭐 네. 이제 뭐 밖에서는 벗고 다니니까 네. 별로 코로나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요 다음에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역대 최다 수준 건전. 음. 베이징까지도 봉쇄 돌입. 이게 오늘 22일 12시 46분 초고 기사입니다. 네. 기사 뒤에 수정과 재고가 없잖아요. 네. 뉴시스라는 매체의 기사인데 어쨌든 주말에도 2만 7천 명 정도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베이징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혹시나 분명히 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중국 질병 당국에서 네. 뭐 격리 기간 단축, PCR 기간 단축 그래가지고 제로 코로나 완화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 수치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라는 요 이슈 자체는 만약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이게 중병 비중 또는 뭐 사망자 비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는 떨어진 상황이기는 해요. 네. 떨어진 상황이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뭐 감기 수준의 통까지는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반응이겠죠. 우리는 주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네.
계절성을 타고 뭐 겨울 같은 경우는 계속 확진자가 증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존에 관련된 코로나주들을 본다라고 하기에는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미 꺾여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 리오프닝 쪽으로 계속 일컬어 왔던 뭐 카지노, 항공, 뭐 항공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을 일단은 저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런 요소로 뭐 중국의 봉쇄 같은 요소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은 근데 저는 이제 수혜 보는 건 없나요? 직접적인 근데 우리나라 장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진단 키트주 최근에 시젠 같은 종목이 네네. 화면 제가 좀 잡아놨는데 공매도 이슈로 잠깐 반등을 했다가 네. 다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수급은 별로 안 빠졌어요. 여기 네. 보면 제가 녹색 점선이 이제 기관 수급을 붙여놓고 외국인이 파란색 점선으로 그러니까 쇼크브라 좀 추정할 수 있는데 네. 다시 또 공매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수급적으로 시즌의 주가도 좀 밀리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같이 확인하는 거는 저도 그래요. 중국 상해 지수를 보고 있으면 별로 안 빠져요. 네. 근데 본토보다 약간 우리 한국 증시가 어디 갔어? 홍콩 지수의 연동이 좀 크거든요. 네네네. 홍콩 사실 또 30% 정도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래도 중국의 어떤 지수는 견고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걱정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걱정 참 많고 네네. 남 이야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국 코로나 확진 때문에 최근에 사실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빠질 거거든요. 네네. 아모레퍼스픽도 요 네. 아모레퍼스픽인데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게 뭐 좋게 본다는 말은 그렇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호텔 신라가 되게 앞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저점을 깰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 관련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어떤 코멘트나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자 이쪽 유통 쪽 네. 면세점 쪽 네. 면세점 하나밖에 없군요. 네네. 면세점. 이게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요인 코로나 확진자 증대 여기에서 중국 같은 경우 봉쇄가 지금처럼 나타난다고 해서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는 매수의 대응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자, 우리가 일단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모두 대입돼서 환경이 변화되는 거고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11월 같은 경우는 노선 같은 경우도 실제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호텔 신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3분기는 안 나와야 될 수치만큼 일단은 네. 데이터는 빠졌어요. 그러면 안 좋은 데이터를 본 상황에서 이 모멘텀 같은 경우 중국 외는 일단은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 좋은 숫자에서 일단은 숫자를 하는 건 확실한 거고 그러한 기준 안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크게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중국의 요소로 인해서 저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중국이 11월 16일 정도에 네. 제20차 당대가 끝났어요. 네. 세 번째 이제 시진핑이 연임을 했고, 네. 그럼 의도적으로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강화하거나 네. 집중적으로 수치를 공개를 안 하다가, 네. 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해서 확진자 수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진단을 받는 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의도적일까지 있겠습니까만은 다시 이제 진단 확진자, 그러니까 진단자 수에 증가하면서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또 수치를 하면서 중앙 집권화에 좀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럼 약간 정치적인 어떤 게 또 남아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숫자가 선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격리 기간과 PCR 검사 횟수는 중단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으면 제 추정컨대 고령자에 대한 확진자 진단이 늘어나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면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안정성을 갖고 글로벌 증시가 반응을 하니까 네. 예, 너무 깊게 들어간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PMI 지표 같은 경우에 추이를 보면은 50도 깨졌잖아요. 네네. 네. 그랬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뭐 회복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국가임을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그 통계적 데이터에 네, 대해서 네. 그러면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최근에 왜냐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일부 지방 정부들은 요 PCR 검사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네. 중앙 정부에 또 조금 눈치를 본다고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에요. 네. 지금 요 기사 보면 베이징 1,400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2주 전에 베를린이란다. 베이징에서 네네네. 4만 명 노마스크 마라톤 대회 했습니다. 네네. 당대회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왜 이런 이야기 우리끼리 좀 시간을 갖고 하냐면 어디에 구심점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종목은 밀리고 있고. 네. 이제 어쨌든 좋은 건 아니네요. 일단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종목들 이렇게 반응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장이 셀 때는 괜찮은데 요새 네. 좀 늘어지니까 네. 소금에 절인 배추 마냥.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자, 확진자 또 증가했다. 그렇죠. 뭐 이 계절성에 따라서 반복.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좀 감기같이 그렇게 되는. 네. 정시도 감기처럼 이제 요 재료에도 우리가 이제 좀 둔감해지는, 네네. 둔감 면역이 생기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언론 릴리스 보도에 대해서도 네. 증시가 어느 네. 정도 둔감해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나오는 거죠. 또 조정이 나오는데, 뭐 만약에 내년이 돼서 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반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큰 그림에서 시장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뭐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내년 3월 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로 코로나를 해지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결의를 말씀드린군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율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그 지난번에 여기 환율 차트거든요. 네. 근데 요 때가 이제 CPI 나올 때 나 59원 떨어질 때 하루 만에. 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지수 차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네. 지수 올라온 것이 요도 이제 거의 캔 맥고로 다 오늘 조금 눌렀긴 했는데 네. 환율이 확실히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주식을 안 사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덜 사요. 네. 많이 파는질 않아요. 네. 뭐 5천억씩 팔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안 사버리니까 안 오르니까. 이게 환율이 방향성을 급하게 빠질 때도 외국인은 좀 의아해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환율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좀 애매한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게 뭐 진입을 하기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은 좀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내다 팔지도 않는 시장, 네. 뭐 그런 상황이고, 딱 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시총 상위 그냥 뭐 전자 플레이 딱 이 정도만 요즘에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것도 환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위안화나 네. 이런 엔화보다 조금 또 변동성이 컸어요. 네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리 봤는데 제가 아까 59원 빠질 때 11월 11일 날 네. 미국 뭐 물가 지표 나왔던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저때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발표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해외 자산 비중에 대한 환해치 비율 조정, 네. 이렇게 플러스 알파 연기금의 향후 투자 자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차트처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개별주라면 네. 가파른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드래. 네. 저는 사실 1300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300 한 70원 정도까지만 보는데 네. 보세요. 이게 뭐 10원 정도야 뭐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네. 다시 이게 1,400원대로 혹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복귀하면 분명히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인지. 환의 흐름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1,400원 뭐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다시금 시장에서 뭔가 이 금리의 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데이터 또는 아니면은 좀 현재 불거지지 않은 다른 리스크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뭐 1,400원 이상이 다시금 도래를 할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예. 말씀은 이제 우리가 1,400원까지 가려면 갑자기 미국 유로화가 밀리고 그러니까 네네. 달러 인덱스가 뭐 한 108 정도 팍 치고 가면서 금리 네네. 이슈를 인해 가지고 네네.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한 어떤 1,400원대 리바운드 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발. 네, 딱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달러 인덱스 반응이랑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는 게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DX 네. 이게 DXY인가요? 아, 달러 인덱스인데 네, 그봐 우리가 달러 인덱스 반등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급하니까. 맞습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유로화의 변동성이 가장 크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나라 1,400원 정도까지 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외부 변수인 유로화 약세, 뭐 파운드 약세, 엔화 약세 이런 거가 연동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뭐 이 정도 구간까지 또 올라오면 시장은 또 좀 불편해질 수 있겠죠. 네. 그럼 현재 그 외환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뭐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네. 이걸 1,370원까지 60원까지 56원 정도 올랐다고 해서 네. 갑자기 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든지 네. 그냥 갑자기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무조건 주식을 조금 덜 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환율이 리바운드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초반에 말한 거대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별로 모멘텀 플레이할 섹터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별로 기사 나오는 게 하고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LG화학 하나만 기사가 나왔지 시가총액 1위부터 한 삼성, 아이고 하이닉스 4위로 밀렸죠. 삼성, 엔솔, 네. 삼바, 하이닉스 대부분 뭐 릴리스가 없으니까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지금 벌써 20분 정도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가족분들 잘 보고 계시군요. 제가 다 이렇게 딱 체크합니다. 예. 자 이건 약간 뭐냐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네. IT 이런 거 어떤 투자 스타일이 보통 어떤 섹터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은 소비재 쪽 소비재. 네, 소비재 쪽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IT 쪽 같은 경우는 뭐 타이밍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고 아 그럼 약간은 모멘텀 투자보다는 스타일 투자하시는 스타일이네요. 가치 투자, 실적 이런 네네. 기반은. 실적 기반 그다음에 사이클 거기에 맞춰서 네. 좀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면 요 포인트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게. 근데 상황마다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연말장이나 연초장은 또 실적 시즌은 조금 내려놓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모멘텀 장세면 또 모멘텀에 맞게. 네, 제가 한번 짓궂게 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네, 요게 이제 내년 1월 5일 날 개최될 라스베가스 CS 2023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네. 근데 이미지를 봤더니 자, 첫 번째 혹시 저희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CES 간다고 핑계를 하면 되고 거기 옆에 좀 유명한 데 있죠? 네네. 그걸 잠깐 가보고 싶어서 아, 혹시 그런 데 좀 이게 있으세요? 저는 복이 있으세요? 저는 막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네. 저는 사실 그런 복이 없어요. 뭐 이렇게 네네. 추첨하면 잘 안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잘 안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 룰렛이라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이게 생각이 필요하지만은 슬롯머신 같은 거는 땡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럭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 점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역시 주식을 해야 돼요. 네. 자, CS인데요. 네. 제가 좀 봤더니 이제 뭐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한 데이터입니다. 자료 화면 좀 같이 보시면 뭐 게이밍 또는 메타버스가 있고요. 뭐 스마트홈, 그다음에 AI 또는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네. 자동차 관련해서 또는 조금 더 미래된 모빌리티에 대한 일정도 있고 뭐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것도 약간 돋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이 언젠가부터 우주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스페이스테크라는 기술도 있고 나머지는 보통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됐던 네. 뭐 그런 쪽인데 혹시 뭐 이미 많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CS에서 만약에 우리 이사님께서 네. 나는 요 섹터만은 한국 정식 기준으로 12월 달이든 뭐 지금부터 사실 관심 있게 보려다 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우주 쪽이랑 우주요? 그다음에, 네, 게임과 연계된 부분 저도 그 정도는 함께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와 게임 아니면 그냥 우주 게임. 네, 우주와 게임요. 우주와 게임. 네, 우주와 게임. 네. 그럼 우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뭐
주식으로 치게 되면 상장 우주 관련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말씀하시는 네, 뭐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한국항공우주도 우주 관련 아닙니까? 네, 우리호도 발사시키는. 네, 근데 항공우주는 이제 뭐 방산 쪽으로 워낙 좀 이렇게 시세가 났었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군들이 다시금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챙겨 보려고 합니다. 우주요? 네, 뭐 세틀가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텔리안테크 이런 군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인텔리안테크죠? 네, 인텔리안테크 이거 그 위성 항법 쪽 해상 안테나 쪽 아닙니까? 네, 해상 안테나랑 네. 그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단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네. 그러한 구성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인텔리안테크. 혹시 그러면 AP 위성이나 캠코 에어레 아시아입니까? 이런 네. 것들은 이런 것도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우주 항공 이야기를 하긴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도 보면 우리가 네.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좀 모멘텀에 반응할 수 잠깐만, 있는 지난주인가 미국에서 앞으로 네. 시기 보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소식 없어요? 가고 있나요? 발사됐죠? 네, 가고 있는지 아, 가고 있겠죠. 달이 뭐 가까운 데 아니니까. 도착을 했는지 저도 아직 하고 있겠어요. 네. 좀 멀대요. 아, 네. 네. 아, 그럼 또 혹시 아까 세트레가요? 네. 그런 분들. 차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트렉 이런 식으로. 다 쉬고 있어요. 네, 이 회사 인공위성 회사죠. 인공위성 관련.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천리안 보낼 때 네. 직접 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담당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발사를 할 때 네. 새로운 발사를 하는 그런 수단이 있을 때는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의외로 한국 항공우주나 산업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보여주시네요. 네, 그쪽은 네, 방산으로 뭐, 보는 게 좀 낫다는 얘기. 네, 이쪽은 뭐 방산이고 진짜 실적 체력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빠져 있는 아,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네. 지금 11월, 12월 장세는 약간 모멘텀 장세니까.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두 번째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하고 CES하고 물론 뭐 지금 지스타 이번 주까지 하죠. 아, 네, 저번 주에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근데 CES에서 저는 사실 제가 말한 게이밍은 저는 이제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요 게임을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그 그렇습니다. 이미코티콘도 그리 생겨가지고 네네. 혹시 그 이야기신지?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이야기. 예, 그렇게 확대해서 좀 워낙 메타버스 단 같은 경우도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막 타이트하게 대입을 하면 CES와 연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극히 희박하죠. 극히 희박한데 워낙 뭐 빠져 있다 보니까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응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게이밍과 관련된 혹시 그 기업들이 뭐 어떤 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아주 막 선호해서 보지는 않는데 네. 이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쪽들요,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뭐 반응 정도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싫어요. 네. 하도 미국이 4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아, 좁은데 못 느꼈네. 네. 이번엔 다행히 빅 스텝이래요. 네,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보겠군요. 네. 이런 기업들 정도 같아요. 이런 기업들 정도고 아예 그냥 뭐 콘텐츠 쪽 같은 경우가 많이 그래도 반응을.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아니 갑자기 저거 LG노텍 왜 안 봐주시는 거예요? 아, 이노텍. 아니 나는 그래도 이 안경 쓰고 그러면 네. 혹시 그거 아니면 엑살 글래스나. 그렇죠. 이쪽은 이제 그 큰 형님 쪽, 애플 쪽 이제 나오면 네. 이노텍 같은 경우랑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이쪽이 반응. 근데 이노텍이 확실히 먼저 더 타이트하게 반응을. 근데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고스피 시가총액 큰 IT 대형주다 보니까 네. 시장이랑 조금 연동이. 네, 시장이 너무 지금 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보면 이노텍이 시장 맥이 없어도 혼자 잘 갔었는데 네. 하반기 접어들어서 저게 32만 5천억 마이백 깨지고 나서는 저도 계속 전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노텍. 참 안 가요. 네. 차트 킨 김에 009150 한 번만 더 봐줄래요? 9150 말씀. 009150이요. 네, 삼성전기. 예, 옛날 사람. 얘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쇼커브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요거 올라가면서 사실은 최근에 사막 콘덴서를 좀 봤었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 MLCC죠. 뭐 차량용 이렇게 봤는데 네.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저도 네. 제 나름의 의견이 있겠지만은 네. 아니요 다시 삼성전기로 가서 네. 삼성전기가 많은 투자가분들이 많이 또 우리 8.15 가족분들도 뭐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 평균 따 좀 높아요. 네. 저게 아마 시계열 한 16만 원, 7만 원대가 많은데 저는 이걸 바닥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네. 시장 가서 별개로. 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MLCC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죠.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인데 중국 쪽 스마트폰 재고를 데이터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더 실질적인 면에서? 아, 예. 그 재고단요. 네. 재고단을 살펴보는데 한번 중국 쪽은 스마트폰 재고 같은 경우가 한번 밀려냈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로 데이터만 올라오게 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전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준다고 하면 주가는 위로 이제 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그러니까 요소가 한참 안 움직이자다가 이번 11월 반등할 때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 네. 낙폭주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지금 일주일 동안 장이 좀 빠지면서 조금 늘어지고 있긴 있는데 네. 오늘 3,500원까지 13만 3,500원이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저도 의미 있는 저점을 좀 형성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제 화면 좀 잠깐 보시면 저는 이제 CES에서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메타버스 이제 워낙 이제 이번 하반기에 지난달이죠. 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가 이제 메타캐스트 2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시장에서 얼마 전에 퀄컴이 이제 AR 글래스 관련해서 네. 플랫폼을 좀 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뭐 1월 달에 감장 애플은 사실 약간 신비주의 전략을 쓰니까 CES에서 대놓고 뭐 애플 AR 글래스를 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네. 예상은 그게 아마 4월 달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 개발자 회의란 거. 네. 그때 좀 출시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이든 많은 또 MS든 뭐 소니든 뭐 다른 기업들이 메타 쪽을 좀 출시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쪽을 계속 좀 관심 있게 주시를 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가전 쪽이라 삼성이나 LG가 좀 집중을 맞출 것 같은데 네. 로봇은 확실히 저는 예년보다 더 많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6개월 만에 만든 그 옵티머스 로봇이 네. 일각에서는 그런 거리가 그게 뭐냐 하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백더림버링 하는 그 로봇은 수년간의 R&D가 된 거고 네. 우리가 테슬라 보도를 보게 되면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기간에 만들었는데 500kg의 피아노를 들어올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는 네. 뭐 힘은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건 이제 이하이고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약간 이제 지금 우리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아니 작년도 CES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수평 주차하는 거 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잊어먹었네. 패러럴 뭐 파킹가 뭐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드밴스드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동차주가 저도 사실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네. 아니 뭐 약간 조금 심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거보다. 네네. 제가 그래서 말 조금만 더 할게요. 네네. 야, 여기까지는 보겠어요. 네. 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그 전기차 기업들, 뭐 네. 테슬라 빠지는 건 알겠어요. 네네네. 그건 알겠는데 아니요 테슬라 아니죠 이거는. 뭐 알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도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테슬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가가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레이비안, 루시드 모터 전부 다. 네. 대신 전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직원을 그렇게 해고를 했는데도 나름 견조해요 현대차 비교. 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럴 발음이 좀 너무 셌는데 GM도 마찬가지고 네. 한참 먼 이야기 유럽 경기 어렵다는데 폭스바겐도 나름 이렇게 견고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만 갖고 그래 또. 아니 뭐 우리가 늘어질 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도. 네.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 그 완성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포지션 대비해서 나오는 이익 거기에 시총을 대입하면 현대기아차보다는 일단은 싸요. 지금 구간도 지금 구간도 싼 구간이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왔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업황안에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의 눈높이가 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3분기도 그랬었고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그룹 자체로 매출이랑 영업
이게 개선에 대해서 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반응을 안 한 게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이 딱 톤이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예, 현대차 그룹의 딱 톤이 그 정도였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보여줘야 될 게 시장 점유율 전기차 부분을 올라가는 것 또는 여기에서는 이제 월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월별 데이터에서 판매 대수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지 자동차 쪽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 거네요. 최근 시장을 누르고 있는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네. 차량 인도 시기에 대한 이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 충당금 설정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4분기가 또 실적이 나쁜 거. 네, 이번에 보니까 기아에서도 그 배당이라 그러나요? 네네. 우리 사주한테 지원하는 그거를 조금 많이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챙긴다고, 챙겨준다고 네네네. 직원분들한테.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 관점에서 당연히 회사 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직원들한테 그런 걸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네, 또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게 참 그런 이슈도 좀 없잖아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 화요일마다 지금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2주째 같이 하는데 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모빌리티 하는데 모비스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네, 모비스마저도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고민입니다. 이 21만 원대. 물론 이제 시장 때문에 내려온 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현대모비스 뭐 만두에 대한 시각은 그렇죠. 예. 만두 그냥 만두라 치려고 그러네. 예, 납작만두 됐어요. 네, 진짜 만두라 치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들이 이런 식으로 빠지네요. 빠진다는 건 뭐, 지금 기관 팔고 있는 거예요. 녹색 점수는 다 기관입니다. 네,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네, 이건 볼린저 밴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잠깐만 이사님 죄송한데 네,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우측 보라색에 닿으면 매수입니까? 제가 볼린저 밴드를 잘 매매를 안 해가지고. 이쪽 말씀이십니까? 네네네네 밑에 하단. 네. 보니까 다 하단 닫고 올랐네요. 네, 일단은 네.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반등의 시도는 네. 항상 많이 하기는 합니다. 네, 그냥 하는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박스 흐름 때는 잘 맞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 비추세 안에서 박스 흐름 때는 잘 맞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좀 추세를 타고 하락을 할 때는 네. 이 구간에서 원래는 박스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는.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왜 이걸 짓궂게 물어보냐면 네네. 지금 여기 시점에서 백테스트를 하게 되면 처음보다 정말 네. 저 초록색, 보라색을 맞고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중간에 있는 8월 15일 전후로 놓고 보면 네. 아니요. 저 왼쪽 편. 아. 8월 9월달 거기요. 네네네. 거기 맞고 올렸는데 밀렸잖아요. 네. 그럼 저 당시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저 안을 찍힌 것 같지만은 이 선이 꺼지고 나서 붙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 네. 혹시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네네. 이 볼린저 밴드가 정말 볼린저 밴드 했더니 정말 왼쪽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맞고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팔려 가족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지표든지 과거 백테스트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 저기서 매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맞고 틀리면 문제가 있어서 있지만 문제보다는 일정 부분 백테스트에 의한 네, 맞습니다. 데이터의 오류 분석이 있음을 한번 네. 주지시켜 드려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앞서갔네. 어쨌든 사실 저도 그렇게 같이 봐요. 이게 자동차가 뭐 특별히 뭐 이슈가 있겠습니까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네. 그래서 별 할 말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1 정도만 빠져도 되는데 2, 3이 빠지니까 네네. 충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바로 넘어갈게요. 혹시 아바타 보셨습니까? 아바타. 네,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벌써 13년 전에.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개봉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저는 사실 이 아바타 2를 되게 기다렸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4D 영화를 본 게 아바타였어요. 네. 4D 맞죠? 네. 그 의자도 흔들리고 바람도 불고 물도 뿌리는 거. 네네. 저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었는데. 네. 예.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보면 저도 잠깐 놀란 처음에는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기사인데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2월 14일 정도로 그날이 왜 이렇게 낯익지?
12월 14일. 아, 그날 네. 금리 발표하는 날이다. 아, 네. 갑자기 하도 이제 12월 14일 꽂혔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럼 목요일이네. 자, 혹시 제가 밑에다 적어놨어요, 짓궂게. 오늘 시장에서 뭐 작은 개별주들이 몇 개 네. 올랐어요. 아바타 네네. 수혜주라고. 네. IHQ하고 네. 뭐 올랐는데. 이거 미국 영화 카메론 제임스 감독이죠. 네. 그 CG도 전부 다 미국에서 했을 건데. 네. 혹시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뭐 미리 좀 얼마 넘을까? 이게 역대 외화 관객 최고 아닙니까? 아닌가? 그거 좀 헷갈려요. 타이타닉인가?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많이 봤어요. 네, 우리 많이 본. 그러나 초록색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자, 요거 일단 제가 볼 때 1,000만 넘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넘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넘을 걸로. 네. 그러면 CGV? CGV 같은 경우도 CGV도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나라 쪽에서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3D, 4D 쪽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거 영화가 뭐 미국 영화가 열리기 개봉을 하기 전에 네. 섣불리 말하기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인 주식이란 게 참 그런 거잖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이게 네. 3D 영화라는 거고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제 뭐 VFX 관련 기업이나 네네. 옛날에 신과 함께 제작했던 뭐 덱스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지옥 스튜디오라든지 네. 이런 이제 특수효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은 디즈니 관련주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제작사가 디즈니 쪽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도대체 뭐 하나 말은 좀 그렇고 이제 뭘 보는 게 좀 나을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서 한 달 좀 남았어요. 저는 덱스터라든지 그런 쪽을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테이블에서. 덱스터. 네. 차트 좀 같이 네. 예.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미리 보초병을 보내놓고 맞는 게 맞는 건지 그러네요. 아니요. 그냥- 잠깐 저 레몽레인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 네. 예, 왜냐하면 레몽레인이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18일 날 첫 방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주가가 움직인 게 11월 달부터 초입부터 움직였거든요. 네. 물론 시장도 있었지만은 네. 그럼 이미 이제 뭐 시장에서는 편성편하게 나오니까 네. 뭐 JTBC를 통해 가지고 11월 18일 날 첫 방영을 한다는 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네. 못 본 거예요. 전 이거 2월 달부터 기다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전 이번 사실 레몽레인이 남의 주식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좀. 네. 미리 그러면 아까 덱스터처럼 길을 지키고 있는 게 맞을지 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스타일은 그 반응을 할 때 접근을 많이 하기는 해요. 반응을 할 때. 반응? 예,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이 구간에서는 쉽게는 못했는데 이게 시청률 방영을 하고 시청률이 10% 찍으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가 왜 이랬냐면 네. 올해 여름에 몇 번 넷플릭스 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네, 몇 번 네. 망했어요. 네. 넷플릭스 공개한다 했다고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네. 한다고 했다가 네. 그 뭐지? 외계인이라는 거 있었죠. 네, 외계인 예, 플러스 원인가. 예, 외계인. 네네. 이상한 거 하나 있었어 넷플릭스에. 네네. 그거 했다 그 다음 내려갔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아까 결과론적으로 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정말 10% 찍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덱스터는 주가는 안 움직였으니까. 네네. 그럼 미리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주가 다시 띄워주시면. 그죠. 아, 이 이쪽이랑 안 계시나? 이쪽은 또 그죠. 차이가 있는. 달라요?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이렇게 올랐으니까. 빠져 있으니. 네. 한번 올라가지고 만약에 했는데 네. 뭐 시원찮으면서 지금 이미 포복 기고 있으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추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이. 예, 저도 딱 그 어떤 말씀의 포인트로 얘기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SBS 한번 키워주실래요? SBS. 지금 제가 제 거 잡아도 되긴 되는데 PD님 바쁘셔서 그냥 네. 이사님 HTS인데 네, SBS도 보면 이게 이미 월드컵 한다 그러니까 오른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얘도 저기 11월 말 정도는 주가가 저기 밑에 있었으니까 네. 혹시 안 움직인 뭐 종목 미리 이제 아바타를 좀 준비하는 것도
공격하겠습니다. 그럼 CGV는 좀 어떻습니까? 아, CGV는 이게 배급사 우리나라 어차피 CGV 아니면 쇼박스 그쪽 네. 그 뭐야 메가박스 아니면 롯데일 텐데 거기도 CGV가 많이 하지 않겠어요? 네, 오늘 반응이 이쪽은 이게 오늘 단일가로 반응이 왔을 것 같아요. 한 3%는 떴네요. 야, 시간에서요? 네, 이게 왜냐면 그 중국 쪽, 네, 우리나라의 영화 이제 아 지금 시간에서 한번 올랐습니까? 네, 오늘 다른 내용이구나. 3%. 이 먼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영화관 주가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오른 게 없다 보니까 허들을 넘으면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허들을 넘으면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 관객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 우리나라 OTT 털었다는 제가 아니죠. 한국 영화를 중국 OTT에 이제 6년 만에 상영한다 내용은 들어봤었는데 네. 또 그 영화 이야기인 거예요. 영화관에 방영을 한다는 게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영화관에. 예, 그러니까 영화관에. 중국 극장에 네. 한국 영화가 방영이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지금 본 것 코로나인데 같은데 극장을 갈 수가 있나? 그런가요? 예, 그런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확장해서 생각하는 건 네. 우리나라 컨텐츠 쪽, 네, 컨텐츠 쪽 같은 경우가 예전에 영광이 중국 시장이 한한령 해제되면서 그래도 한번 컸으니까 또 컨텐츠는 워낙 또 빠져 있잖아요. 네네. 빠져 있다 보니까 뭐 그쪽 군들을 좀 또 들여다 볼 것 같습니다. 뭐 사마 네트워크스, A 스토리 이러한 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래도 드라마의 제작에 대해서 실제 퍼포먼스를 한 번씩 냈다 보니까 네. 뭐 이쪽 군들 같은 경우에 주가 반응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동전주라서 키기 싫었는데 IHQ 003560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이게 또 우리 뭐 사실 700원짜리 우리가 각 안 쓴다고 잘 안 하는데 네. 또 이 장중 변동성이 7, 8% 하니까 네. 또 왜냐면 이제 우리 또 815 가족분들도 알아요. 내가 큰 주식 하지만은 네. 어쨌든 뭐 주식이 뭐 매매라고 하니까 네. 근데 얘가 더 잘 움직이면 물론 저도 이 회사가 되게 위험한 회사인 걸 알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만 가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게 네. 덱스터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 덱스터 그냥 사서 기다릴래 아바타 1000명을 넘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장에 재료도 없고 네. 조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은 네. 이런 IHU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할래. 제가 아는 우리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아, 주가의 움직임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매용이라면 네. 주가의 움직임이 답이고 네. 여기에서 어차피 뭐 모멘텀 같은 경우도 1등주죠, 1등주. 제가 어제 뭐 매체에서 같이 네. 방송한 분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주식이 아니고 인기 있는 주가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하면 좀 너무 냉정하게 들릴 건데 어쨌든 한국 정시가 어느 정도 어이 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거 장 마감하기 지금 시간에 쇼박스 상한가 쳤네요. 네, 네. 쇼박스. 야 이거 참 여기 시간에 상한가 쳤네. 네, 네. 쇼박스랑 뉴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바타 아니네요? 네, 아까 중국 영화. 중국 네. 영화네요? 네. 그쪽에 반응을 일단은 한 거죠. 네. 저희가 이게 6시 이제 전후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아까 그 정도쯤에서 뭐가 나온 거. 중국 관련 네, 영화가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한중 회담 이후에 네. 중국에서 이제는 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영화 관련된 그 부분을 언급했고 좀 확장해서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콘텐츠까지 내가 이래서 아바타 보면서 이쪽 콘텐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밤 11시 10시 정도 이후에 함께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쇼박스 지금 상한가 쳤어요. 네. 4.80원에 네. 내일 아침 어떻게 팔 쇼박스요? 내일은 일단은 자 시외상 갔더라도 시외 지금 보니까 100만 주 쌓아놨어. 100만 주. 네. 한번 같이 동참하는 거죠. 매매로는 원래는. 네. 영화 이슈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침 사실 오면서 안 봐가지고. 네, 저도 기사 딱 보고 와서 시간에 한번 그냥 살짝 클릭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올랐어요? 네. 영화 관련해서. 네.
그럼 딱 두 개잖아요. 쇼박스하고 유하고. 네. 나머지 J 콘텐츠는 이름이 좀 바뀌었죠. 제이콘 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도 네. 주가의 반응이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 얘는 한 4%밖에 안 움직여요. 네. 지금 보여주는 시간의 가격이 전부 다 대부분 조그마한 회사들이 좀 많네요. 네. 보니까 요런 쪽, 뭐 알로이스, 네. 이제 OTT와 관련된 쪽이고, 뭐 쇼박스, 뉴 이쪽이 일단은 붙고, 컨텐츠리 중앙 4%. 네. A스토리도 올랐네요. 컨텐츠 반응, 위직 이런 쪽도 다 반응을 덱스트까지. 하네요. 네. 참 우리가 얻어 올린 거네요. 아바타 들고 왔더니 영화가 터진 거예요. 야, 이쪽 다 반응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네. 아마 이사님도 그렇고 장종 8.15 아침 전략 보게 되면 지금 네. 약간 컨텐츠 관련주들 좀 많이 좀 봐라. 그래서 네. 실제로 주가도 뭐 에이스토리도 많이 움직였었고 사만 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요게 또 이제 내일 아침 장에는 또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파닥파닥하네요. 어차피 지금 약간 그런 장이라는 거죠. 네. 참 우리 또 투자분들이 이거 단타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네.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게 시세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매매 같은 경우를 붙는다고 하면 확실히 기준이 있으셔야죠. 손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하고. 네. 8.15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아주 신나신 분 한 분 계시고 그분 빼고 나서는 다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아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네. LG화학이 미국 쪽에 네. 양극재 공장 30억 불 정도 네. 이제 지을 수 있다. 네. 그 이슈에 LG화학의 주가는 움직였지만 아까 네.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케미칼 모르겠습니다.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네. 세로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LNF 주가가 네. 약하지 않냐? 그럼 그런 경쟁 과다로 본 겁니까? 약간의 나눠먹기 식이 가능한 거죠. 심리가 더 크긴 해요. 네. LNF도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납품하려고 LG 엔솔 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럼 이 LG화학이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한다든지 신축 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네. 결정적으로는 뭐 내가 우리끼리 다 해먹자 그런 것보다는 그거 그냥 그 캐파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목적이 아닌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가 네. LG화학의 양극재 시장 진출과 강화 자체가 우리 기존 중소 양극재 업체들의 파일을 잠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약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로 조금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뭐 시장 점유율의 톤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좀 시장을 잠식한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셀 쪽에 캐파 대응 같은 경우도 양극재라든지 이쪽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요인이고 주가가 이 정도로 뭐 LNF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이익에 맞춰서 주가 같은 경우가 톤이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시총 상위는 뭐 수급도 있겠지만은 네.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 점유율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LG화학 다시 100만 원 가는 겁니까? 100만 우리가 그런 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LG화학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 이거 이제 화학업종으로 보지 마라. 이게 3년, 4년, 5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소재 부분이 LG화학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넘어갈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뉘앙스라면 지금 100만 원 갔을 때가 2021년 10월 네. 바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상장하기 전 이슈거든요. 그럼 지금 어쨌든 LG엔솔의 지분 가치는 지분 가치대로 갖고 있고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얘가 48조예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네. 아무리 인적 그 지주사 할인율 40%까지 때려도 네. 사실은 이 주가가 우리가 밸류에이션 아까 분석을 하시면 네. 저기 있는 21년도 1월 달 100만 원이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지금 이제 양극재도 투자한다 그러고. 여기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땡겨 온다고 하면은 네. 위로 더 열려 있기는 하죠.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긴 한데 현재 지금 체력으로 비춰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대 정도. 80만 원. 네, 80만 원대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부각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양극재 새롭게 증설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 같은 경우가 단계적으로 뭐 이게 한 번에 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연도 같은 경우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뒤에 충분히 또 반영이 될 수 뭐 있는 거죠.
신축하고 정설을 해도 본격 양산이 24년, 25년부터고 그런 게 네. 실적이 잡히면 네. 남아있는 1, 2년 동안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 시장 재반이 필요하니까 네, 뭐 내년쯤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실적 톤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가 이 캡의 상단이지만은 네. 뭐 내년 부분에서 이제 내후년을 또 바라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100만 원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나마 그러면은 LG화학만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도 네. 물적 분할 이후에 네. 결과론적으로는 뭐 잘됐단 말은 좀 그렇고 네. LG엔솔은 LG엔솔대로 30만 원대 이상의 공모가가 싸지 않음을 현재 주가에서는 보여줬고 비싸지 않았음을 네. 또 LG화학의 주가도 다른 여타의 물적 분할 이슈와는 별개로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아,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엔솔의 지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다가 30억 불 투자하려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5조 원 그런 거 말씀하시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용도로도 최근에 시간 조금 가더라도 이야기 좀 하죠. 네네. 미국 바이오 기업도 하나 질렀거든요. 네네. LG생명과학에서. 네네.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네. 미국의 파이프라인을 성공한 제약사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한 2달 전인데 네.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네. 그거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지금 LG화학이 기존의 석유화학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네. 바이오와 소재 쪽으로 키워가는 그런 시그널인지 그렇습니다. 네, 첨단 소재 사업 부분도 그렇고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의 톤,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 화학당 같은 경우 지금 매출 비중이 크지만 여기에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단계고 좀 엔솔 지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또 다른 M&A를 추진한다 하면은 그 시점이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16년도 9월부터 이제 구강모가 출범을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최근 4, 5년 동안 뭐 시가총액 50조, 60조가 컸는데 최근 LG그룹의 주가 변화를 보게 되면 확실히 스마트폰 사업부를 과감하게 절단을 했고 네. LG 마그나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전장 부분을 강화하고 네.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투자를 삼성보다 하지 않고 네. 하는 거 보게 되면 변화와의 핵심이 참 LG그룹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큽니다. 네. 내가 오늘 끝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궁금하지? 네. LG전자는 왜 안 가는 거야? LG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키만 풀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어차피 전장 매출의 단계는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좀 잘 가다가 요새 또 미끄러져가지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95,000원까지 갔지 않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전장을 더 보여주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기대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뭐 TF팀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또 뭐 애플카 이 팀이 만들어 맞죠. 이게 그때 아마 올라갈 때 애플카 전담 팀을 LG전자 내부적으로 팀을 꾸린다는 그런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뭐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물음표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이 전장에 대해서 이제 매출 이익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장의 매출이 한 단계 더 지금 나오는 단계에서 뭐 한 2배 정도 톤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주가는 강하게 위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전에서 탈피가 돼서 이제 전장 쪽의 퍼포먼스가 더 나오는 구조에서는요. 네. 제가 오늘 되게 호기심이 많은가 본데 저거 볼린저 밴더죠? 네, 네. 혹시 볼린저 밴드 혹시 이사님께서는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시니까 지금 캡처해 두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세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것을 대입해서 매매는 하지 않고요. 네, 참조용으로. 네, 참조용 정도. 주가 추세만. 맞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볼린저 밴드를 상하단 매매도 하겠지만 이제 수량과 확장도 혹시 활용하는 법이 있나요? 수량과 확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약간 좁혀졌다가 폭이 또 지금 확산돼 있거든요. 위 상단과 하단이. 그럼 확산돼 있으면 다시 붙지 않을까 싶어서 묻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이 기간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든 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주가는 밴드는 이렇게 붙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그렇죠? 보통 말하는 발상과 수렴도 볼린저 밴드, 결과적으로 주가에 대한 볼린저 밴드의 구성 방식 자체가 주가의 과거 백데이터를 그들의 조합에 맞게 맞춘 지표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가장 선행하고 지표들은 보조 지표에 불과한. 그래서 이제 네. 보조란 말을 쓰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찐시황은 김치날, 네, 김치국 마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이 워낙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CS 이야기, 영화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아바타 이야기 하다가 네. 시간에 상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런 모멘텀 종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훈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